품격 있는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기 시작한 지도 벌써 2년 반이 훌쩍 넘어서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가 저물고 있고 그리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서 여러분께 송년 인사 겸 새해 인사 드리려고 집 앞 공원에 잠시 나왔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긴 한데요, 선선하고 좋습니다. 옷은 두툼하게 입고 나왔으니까요. 사람마다 관심사는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처한 입장에 따라서 새해 소망도 조금씩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뜻하시는 새해 소망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2년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1월과 2월 중에 대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선고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파기환송을 예상하고 있고요. 최근에 11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비춰보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주요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도 아마 나올 겁니다. 조국 전 장관 혐의 중에는 정경심 교수하고 유사한 입시 관련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딸이 의전원에서 대학원에서 교수한테 받은 장학금이 뇌물이라면서 기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뇌물 관련 혐의가 있고,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할 때 유재수 씨의 감찰을 무마시켰다, 방해했다, 별건으로 수사를 한 건데 이 직권남용 혐의가 또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재판을 쭉 지켜본 결과를 돌아보면 이 혐의 중에도 상당 부분 무죄 선고가 나오겠다. 더더군다나 입시 관련 혐의는 말도 못하고요. 그 직권남용 혐의도 그렇고 뇌물 혐의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억지로 기소를 해놓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혐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초기부터 크게 확대를 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그리고 기소했던 주요 혐의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입시 관련 혐의, 이런 주요 혐의들이 1심과 대법원에서 전부 이제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라? 그게 아닌가 본데? 진짜 검찰이 잘못했다고 하더니 또는 저 가족이 억울하다고 하더니 언론에서 본 거 말고 뭔가 다른 게 있나 본데? 이렇게 좀 오해를 푸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서 이 부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일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검찰이 뭔가 무리하게 했다고 하더니 가족을 사냥했다 또는 표적 수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니 정말 그런가? 이 윤석열이라는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몇몇 정치검사들이 이 수사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뭘 감춰놓고 있었는지, 내심의 의도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조금씩 깨달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그것이 동력이 돼서 지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이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검찰이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법률 전문가로 그리고 인권보호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사권은 떼서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충실한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죠.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자신이 왜 출마를 했는지조차 모를 것 같은,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 하고 싶은 건지, 무엇 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불분명한 이런 무지막지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면서 실력을 이미 입증받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념이나 철학이 확고하게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그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 자신이 흑수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겪고 있는 삶의 애환, 고충 이런 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이 국가 경영을 한다면 이렇게 높은 것만 바라보고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서민들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조금 더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계시고, 그 바람에 뭐 골든크로스도 일어나고 이러고 있는데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우리 서민들이 정말 큰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조그만 가게들일수록 문 닫은 가게들이 많아요. 주인이 뭐 직원 한두 명, 아르바이트생 한두 명 고용해서 운영하는 이런 작은 식당들, 상점들, 문 닫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 지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경제 관료들, 재정 관료들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국가가 조금 더 부담을 지느냐, 아니면 그 부담을 오롯이 국민들이, 개인들이 지느냐, 이 둘의 가치를 놓고 보면, 국가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하거든요. 국가가 조금 부담을 지더라도 국민들이 조금 덜 어렵게 살게 해주는 거, 그게 국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민들은 지금 빚이 늘어가고 있고 가정이 지금 파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곳간문 걸어 잠가 놓고 국가 재정은 튼튼하니까 나는 일 잘했어, 이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죠. 곳간문을 좀 열고 국가가 좀 부담을 지더라도 서민들이 조금 덜 어렵게, 더더군다나 이게 무슨 뭐 서민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시민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어렵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도록 가게 문을 일찍 닫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저런 조건을 지켜 주십시오, 이래서 국가 시책으로 시민들이 그 부담을 오롯이 안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데, 이 나라 재정 관료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절실함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사후적으로라도 그 시민들이 겪은 고충을 오롯이 다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위로가 되게끔, 조금은 그래도 새 삶을 다시 찾아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국회 의석을 보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대선 이후에도 지금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국가 재정에 대한 예산 심사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입법 권한을 이용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그런 한 해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겠노라고 채널을 개설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는데 3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과분하게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서 지금 구독자가 이제 5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47만 가까이 됐는데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 너무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셔서 사실은 그 응원과 함께 제게 다가온 것은 이 엄청난 책임감이 같이 얹어졌습니다. 기분 좋은 책임감이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제가 방송을 지금도 뭐 이렇게 찬바람 맞으면서 집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 한켠에 이렇게 조그만 스튜디오 만들어 놓고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심지어는 차 안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여느 채널처럼 매일같이 뭐 유력 정치인들이 출연을 하거나 유명한 셀럽들이 출연하는 방송도 아니고, 그저 시커먼 아저씨 혼자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하고 응원하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유용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가 늘 돌아보고 늘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뭐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이거는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좀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 그리고 바라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뜻하시는 바대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소망하시는 것들이 1년 동안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쯤에는 다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오늘의 이 방송이 이게 다 현실이 돼서 실현되어 있는 그런 1년 뒤가 됐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제가 소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찰하고 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